안녕하세요.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의 박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 드림위버를 이용해서 프레임 만들기에 도전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까? 자, 오늘은요, 이미지를 삽입해서 여러 가지 편집을 해보고요. 또한 링크도 걸어보고 파이어웍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방법도 알아볼 겁니다. 그래요. 이 파이어웍스 제가 또 여러 번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그런 그래픽 툴인데요. 저는 오늘 그 파이어웍스를 이용을 해서요. 효과도 줘보고 또 스타일이라는 건 어떤 기능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프레임을 나누고 편집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각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HTML 파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타겟을 어떻게 설정해서 원하는 프레임에 원하는 내용이 나오게 하는가 등등을 공부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먼저 만들었던 사이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이트 열기로 가셔서 프레임 연습이라는 사이트 정의를 내리면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었던 것 모두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 인덱스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자, 인덱스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가 뜨는데요. 보시다시피 위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 프레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기로 들어가셔서요. 보기로 들어가셔서 시각 도구에서 프레임 테두리를 선택하시면요. 주위에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고 이 테두리를 이렇게 끌어내림으로써 새로운 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에 각각의 새로운 HTML 파일이 이렇게 각각 프레임마다 들어있는데요. 하나의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 해당되는 메뉴가 이쪽 프레임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레임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죠.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요. 윈도우로 가셔서 프레임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됐고요. 자, 클릭하신 상태에서 보시면은 메인 프레임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제품 정보라는 메뉴에 속성 설정 창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대상이 메인 프레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리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제품 정보를 클릭하시면요. 오른쪽에 해당 컨텐츠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간편하게 프레임을 만들고 또한 편집할 수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미지를 삽입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링크도 걸어보고 또한 이미지를 최적화시켜보고 하는 이미지 삽입에 관한 것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역시 새 사이트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사이트 메뉴로 들어가셔서 사이트를 새로 정의하신 다음 새 작업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미지 삽입 연습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폴더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확인을 눌러주셔서 새로운 사이트 정의를 끝내시고요. 자, 새 사이트가 열렸죠. 이 사이트에서 새로운 HTML 파일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새 파일을 클릭하시면 되죠. 아직은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의 HTML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est.html을 삽입하신 다음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드디어 새 사이트가 정의되고 그 안에 우리가 연습을 할 HTML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왼쪽에 이 툴바에서 이미지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죠. 이미지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면은요. 어떤 이미지를 삽입할 것인지를 고르게끔 하는 그러한 창이 뜨죠. 저는 orangejuice.jpg라는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눌러주시면요. 보시다시피 화면에 orangejuice.jpg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에 관한 편집은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 속성 설정 창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이미지 속성 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이미지에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미지에 이름을 써놓는 곳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가로의 크기, 세로의 크기, 소스의 이름, 링크를 걸어줄 경우 링크를 적어주는 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돈을 할 것인지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명값을 이쪽에 이 자리에 써놓으시면 되고요. 또한 자 아래쪽으로 다시 와보실까요? 맵이라는 부분은요. 이 이미지의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링크를 따로 걸어줄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V 간격, H 간격은요. 이미지 위, 옆에 자동으로 약간의 공간이 들어가게끔 하는 빈 공간을 형성하게끔 하는 그런 메뉴고요. 자, 대상, 하위 이 부분은요. 자, 일단 어떠한 커다란 용량의 파일이 등장을 했을 때 그런 파일이 로드되는 동안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방문자가 지금 이미지가 로드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상도가 낮은, 다시 말해서 용량이 작은 이미지를 먼저 띄워줄 수가 있어요. 자, 하위라고 되어 있던 그 부분에 해상도가 낮은, 용량이 작은 이미지를 먼저 띄워놓게끔 하는 기능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정해주면은요, 테두리가 정해준 크기에 맞춰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위치도 정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미지를 조금 더 다양하게 편집하실 수가 있으며 크기 재설정은 처음에 가져온 그 크기 그대로 다시 유지를 할 때 쓰는 기능이죠. 자, 이제 실제로 한 번씩 조절을 해보면서 각각의 툴을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미지의 가로 크기가 지금 262픽셀이죠. 예를 들어서 300픽셀로 저장을 하면은요. 자, 가로의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죠. 하지만 맨 처음에 가져다 놨던 원래 이미지 크기로 돌아가고 싶으시면요. 크기 재설정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미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셨죠. 또한 소스를 자, 이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심으로 인해서 소스를 새로 골라서 다른 소스 파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한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 설명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의 이름을요. 오렌지와 컵이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자,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미리 보기를 해서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워보면요. 마우스가 그림 위로 올라갔을 때 자, 오렌지와 컵이라는 글씨가 생성되는 거 아실 수가 있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오렌지와 컵이라는 글씨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텍스트가 뜨게끔 하는 기능을 자, 이 부분 그림 설명이라는 부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맵을 이용해서 링크를 거는 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맵은요. 링크가 걸리게끔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오렌지, 이 동그란 부분만 선택을 하면, 이 동그란 부분에 링크를 걸어서 동그란 부분을 선택을 하면 오렌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스팟 도구 중에서 타원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대로 올라오셔서 오렌지 주위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자, 감싸주니까 원이 생겼죠? 위치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절히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이 끝난 상태에서 아래 속성 설정 창을 보시니까 새로운 설정 창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링크를 걸어주시면 돼요. 자, 링크를요. 파일 검색을 통해서 제가 오렌지라는 파일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링크가 오렌지라는 파일에 이렇게 걸렸고요. 그리고 대상을 선택하셔서 어떠한 프레임을 뜨게 할 건지 저는 블랭크, 즉 새로운 창이 뜨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림 설명도 따로 삽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렌지로 이동.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방금 만들어 놓은 이미지 맵이 어떻게 작용을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일반 이미지의 옆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까처럼 오렌지와 컵이라는 설명창이 뜨죠. 하지만 오렌지에 가져다 대시면 오렌지로 이동이라는 글씨가 뜨면서 마우스와 보시다시피 URL을 선택한 모양, 즉 이동할 준비가 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새 창이 뜨면서 오렌지를 선택하셨군요. 즉 orange.html이라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이 뜨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이 컵 부분을 선택하면은 컵 사이트를 이동하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핫스팟 도구를 이번에는 다각형 핫스팟 도구로 한번 해보죠. 자, 아이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사각형을 만드는 거고요. 방금 사용한 이 부분은 타원을 만드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자, 다각형 핫스팟 도구를 선택하시고 자, 컵 윗부분을 올라와 보겠습니다. 컵을 둘러싸기 위해서 자, 하나씩 이제 클릭을 하면서 자, 먼저 클릭을 한 자리가 첫 시작점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클릭을 한 자리가 두 번째 점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구역을 하나씩 선택을 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컵을 완전히 둘러싼 링크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죠. 자, 다시 한번 링크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링크 부분에 폴더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미리 준비된 오렌지 컵.htm 이라는 파일을 선택하고요. 대상은요, 역시 새 창이 뜨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림 설명 부분에 설명을 쓰실 수가 있죠. 자, 컵으로 이동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오렌지 사이트로 이동은 방금 보셨죠? 그리고 컵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컵으로 이동이라는 글씨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해보면요. 컵 HTML, 관련 HTML 파일이 뜨죠. 그리고 오렌지를 선택하면 오렌지 관련 HTML이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링크를 따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테두리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테두리의 값이 지금 일단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미지는 테두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 테두리에 제가 5라고 숫자를 기입해 볼게요. 그럼요. 자, 보이시죠? 테두리가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시켜볼까요? 자, 가운데 정렬을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가운데로 정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나 위치 등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자, 이 이미지를 지금 크기가 얼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자,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각 이미지마다 그 위에 이제 크기가 있죠.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는 한 웹사이트 전체의 이미지 크기, 그 사이트 전체의 파일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최적화시켜서 가장 적은 용량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밀한 사진이 올려질 수 있다면 웹사이트를 디자인하신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그 사이즈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의 크기는요, 이미지를 선택하신 뒤 이미지 속성 창에 보시면은 자, 이게 65K라고 나와 있죠. 자, 65K라는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이미지가 인터넷 실제로 유저들에게 보여지기까지는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요, 65K이고 18초가 걸린다라고 되어 있죠. 이 18초라는 것은 제가 환경 설정 부분에서 28.8K 모뎀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18초가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초나 걸려서 이 이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모뎀 유저들이 불편하겠죠. 자, 이미지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파이어웍스에서 이미지 최적화라는 그러한 메뉴가 나와요. 자, 선택을 하시면요. 자, 먼저 기존에 소스 파일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이 JPG 파일 자체를 소스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클릭하면은 자, 파이어웍스가 뜨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웍스에서 자동으로 지원해 주는 최적화 창이 뜹니다. 자, 이 최적화 창을 좀 더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 4개의 미리 보기 윈도우를 선택하시면요. 각각의 옵션을 달리해서 4가지를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GIF 웹 216이라는 옵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것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세 번째는요. 자, 아래에 있죠. 이 부분에 자, 세 번째 것으로 그리고 네 번째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각각 바꿔봤습니다. 바꿨더니요.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될지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요. 크기가 22K로 줄어들었고 6초가 걸린다. 28.8kbps짜리 모뎀에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23K 정도 되고요. 7초가 걸린다라는 것. 그리고 자, 이렇게 보이는데 18.59K, 5초. 자, 이렇게 보이는 것과 용량과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5초밖에 안 걸리고 용량도 18K지만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사이즈의 해상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갱신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갱신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자, 해당 이미지의 사이즈가 어떻게 줄었는가 봐보세요. 자, 19K로 줄어들어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상태 설정 바에서 보시면은 19K로 줄었고 또 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미지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서핑하시다 보면요. 이미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그 이미지가 변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롤오버 이미지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한 기능을 드림위버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사이트 창이나 사이트 윈도우를 보시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자, 롤오버라는 HTML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미지를 삽입할 자리가 있고 그 밑에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러한 기본 틀을 미리 마련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롤오버 이미지를 가져와서 어떻게 편집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방금 우리가 이미지 삽입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어봤죠. 이번에는요. 롤오버 이미지 삽입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자, 롤오버 이미지 삽입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자, 이 새로운 창은요. 맨 처음에 이미지의 이름을 넣게 돼 있고 그 밑에 원본 이미지와 롤오버 이미지, 원본 이미지와 롤오버 이미지를 넣게 돼 있어요. 자, 원본 이미지는요. 우리가 맨 처음에 보여지는 그러한 파일을 선택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롤오버 이미지는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보여지는 그러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URL도 여러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먼저 보여요. 하지만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요. 보신 바와 같이 자,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색깔이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미지를 삽입하고 또한 그 이미지에 URL 링크를 거는 것 그리고 최적화하는 것 끝으로 롤오버 이미지 만드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문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위버 플러스 홈페이지를 만들 때 유용한 툴이죠. 파이어웍스 그래픽 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능은요. 스타일과 이펙트 기능인데요. 스타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스타일을 이용한다면 어떠한 벡터 객체의 효과를 주어서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예쁜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다가요, 벡터 객체를 하나 그립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둥근 원형 막대기를 하나 그려볼게요. 드로잉하는 건 간단하죠? 도형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립니다. 이 상태에서요, 스타일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윈도우 메뉴를 열입니다. 윈도우 메뉴를 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패널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스타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타일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요. 자, 스타일 패널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스타일의 목록을 보게 되면 다양한 모양새의 버튼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 그러니까 이 버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선택해 주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린 그 벡터 객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버튼 모양 혹은 이런 모양,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찍어주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그것을 적용시켜서 버튼화시키고 또 거기에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타일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예쁜 버튼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펙트 효과는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필터의 기능과 비슷합니다. 포토샵에서 어떤 비트맵 이미지에 효과를 주어서 그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혹은 그 이미지를 어떤 수채화 느낌을 준다든지 혹은 연필로 그린 듯한 느낌을 준다든지 다양한 필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이어웍스 역시도 필터가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웍스에서 필터, 이펙트 효과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요, 객체를 또 하나 역시 그려놓습니다. 자, 객체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객체를 하나 지정해서 그려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효과,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는요, 자, 필 패널 바로 옆에 보면은 이펙트 효과가 라는 패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펙트 패널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이펙트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목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펙트를 줄 것인지, 그러니까 컬러를 보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버튼의 효과를 줄 것인지, 혹은 블러, 번짐 효과를 줄 것인지, 또 다른 기능을 줄 것인지, 그림자 효과를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딱딱한 모양새를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이펙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버튼 한번 만들어 보죠. 버튼 중에서 자, 이너 벨벳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너 벨벳을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 왼쪽에 바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께 또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껍게 혹은 그 두께를 낮게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께를 조절한 다음에 그 강도 또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자, 흐릿하게 혹은 강도를 좀 딱딱하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모서리의 모양새라든지 모서리의 두께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이 효과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다른 데를 클릭해서 적용을 시키면 지금 바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바로 이 그림에다가 효과를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펙트 효과는요, 또 하나를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만일 지금 현재 이 효과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을 때는 간단합니다. 다시 이펙트 채널에서 또 목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를 여기다 또 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그림자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자,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자, 그림자, 섀도우 쪽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섀도우를 선택하니까 또 그 아래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드롭 섀도우를 한번 선택해 보죠. 자,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니까 지금 현재 밑에 그림자가 잠깐 생긴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림자의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림자를 멀리 하거나 혹은 그림자를 가까이 두거나 이렇게 그림자의 거리라든지 혹은 그림자의 강도를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강하게 혹은 그림자를 흐릿하게 또 그림자의 번진 정도를 그림자가 옅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림자가 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도와 그리고 또 그림자의 거리 또 그림자의 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옵션 패널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역시 효과가 마무리가 되었다 할 때는 다른 쪽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너 베벨과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림자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펙트 효과라든지 스타일 효과를 주어서 버튼의 모양새를 예쁘게 아주 손쉽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이펙트 효과를 주어서 우리가 버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다가 디자인을 하다가 보면은 그 동일한 모양새의 버튼이 여러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이펙트라든지 스타일의 효과가 반드시 이 스타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스타일을 들어가서 또 지정하고 또 이펙트를 들어가서 지정하면 불편하겠죠. 사용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효과, 그 이펙트 두 개의 효과를 줬죠? 그 사용자 정의를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저장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이너 베벨과 드롭 섀도우 효과를 주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효과 준 것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펙트 패널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그 하위 메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이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버튼을 눌렀더니 Save Effect As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선택해보죠. 자, Save Effect As를 선택하니까 어떠한 이펙트로 저장할 것입니까? 라고서 창이 하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름을 한번 지정해보죠. 자,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해보죠. 자,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정한 다음 OK라고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버튼이라고 해서 효과 이름이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다른 객체를 그려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죠. 자, 이 객체에다가 또 다른 객체를 하나 그렸습니다. 지금은 밋밋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펙트 효과를 줄 때 오른쪽에 있는 버튼과 동일한 효과를 주려면은요, 간단합니다. 자, 목록을 한번 눌러보죠. 이펙트의 목록을 눌렀더니 우리가 새로 만든 효과, 버튼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버튼을 선택해주면 동일한 효과가 적용이 되어서 바로 손쉽게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 버튼을 쉽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사용자 정의 만들어온 이 이펙트 효과를요, 스타일 버튼 안에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스타일 패널 아래 보면은 뉴 스타일이라는 버튼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버튼인데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이 스타일을 바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OK 버튼만 눌러주면요, 스타일 목록에 새로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또 하나 그렸을 때 이제는 나중에 바로 이 스타일 버튼만 눌러주면은 바로 이렇게 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스타일과 이펙트 효과를 주면요, 버튼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자, 오늘 드림위버 제작가에 대해서 드림위버를 통해서 이미지 삽입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또 파이어웍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홈페이지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